한번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길거리에서 아니면 이제 보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을 주로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담배불을 빌린다면พี่ขอไฟหน่อย ขอไฟหน่อย ขอยืมไฟแช็กหน่อย ดูดเองจริงๆเหรอ ไม่ให้นะจ่าเลย ดูดไม่ดีนะเลิกดูดได้มันมียาฆ่าแมลงอยู่ในบุหรี่ด้วยนะดูดแล้วหน้าแก่นะ สูบบุหรี่เดี๋ยวก็ตายเร็วไม่อยากอยู่เล่นนานๆแล้ว มันไม่ดีรู้เปล่าสูบแล้วเป็นทั้งมะเร็งปอดถุงลมโป่งพองเส้นเลือดในสมองแตก ไม่ดีแล้วพี่ดูดทำไมล่ะคะ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뭐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아마도 이 꼬마 아이들에게처럼 하면 담배비를 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왜 우리들은 정작 스스로에게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걸까요? 혹시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혹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질문처럼 한번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담배 피고 계신 분? 네, 몇 분 손을 드시네요. 친구나 가족이 흡연자이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두 가지 질문에 대부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고 있건 피고 있지 않던 간에 이 담배라는 문제는 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담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01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10명 중 6명은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10년도 통계를 따르면은 남자에서는 어른들에서 10명 중에 5명은 담배를 피고 있고요. 65세에서도 한 10명 중에 3명은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또 여러분 자신, 또 가족들이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담배를 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담배 피워서 좋기만 하던데 뭘. 그러면 이 담배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연탄을 피웠었는데 요즘에는 TV에서 많이 나오진 않죠. 예전에 연탄불을 필 때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이 혹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인데요. 담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매니큐어 칠한 다음에 이렇게 벗겨내는 아세톤이라든지 가끔씩 TV에 누구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청산가리, 요즘에는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살충제, DDT 그런 성분들까지 70여 가지의 발암물질,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이 담배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로에 나가게 되면 아스팔트가 있죠. 아스팔트 까는 풍경을 잠시 잘 기억해 보시면 돌에다가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로 쭉 밀죠.
그 검은 물질이 바로 타르입니다. 타르. 이게 담배 맛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담배 한 갑에는 20개 피의 담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갑, 그러니까 20갑이죠. 400개 피의 담배에서 이 타르라는 성분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처럼 담배 연기만 계속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물이 검해지죠, 그죠? 자, 새까맣게 변한 이 물을 물만 증발시켜서 이 타르라는 성분만 모아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아스팔트를 포장할 때 쓰는 타르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 검은 물질이 우리 폐에 쌓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의 폐와 담배를 핀 흡연자의 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바로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우리가 담배를 폈을 때 담배 핀 좋은 느낌을 주는 그 성분인데요. 담배를 폈을 때 폐를 통해서 7초 만에 뇌에 도달해서 좋은 느낌을 주게 되고 한 40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담배 피다가 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뭐 끊으면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코카인이나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에 대해서만은 니코틴이 굉장히 더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면은 잘 끊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시장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발암물질은 이 비오시장 담배의 연결 부위를 막는다. 결국 망가진 비오시장은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자살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도 암세포로 변한다. 담배 연결을 한 비오시장의 생사. 그것은 우리 인체가 발암물질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네. 암이라는 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못된 세포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죽지 않고 점점 커지고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몸에는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나쁜 세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폈을 때 그런 방어 기전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흡연자가 암이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의사니까 의대에서 이런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을 5가지 적으시오. 뭐가 있을까요? 네, 폐암, 구강암, 후두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냥 무조건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그 주위에 있는 기관들이죠. 위나 식도 그리고 뭔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췌장암, 방광암에서도 담배에 대한 위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정상 후두인데요. 후두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목에 구멍을 뚫는 그런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구강암, 식도암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타르가 쌓여서 그냥 거묻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담배 피는 사람의 반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 영화 같은 데에서 러시아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권총 6개 구멍 중에 총알을 하나 넣고 휙 돌려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영화에서 보면 참 무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러시아 룰렛 게임인데요. 담배를 핀다는 건 권총의 6개의 구멍 중에 3개에다가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담배를 피는 시작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폐암의 발생률은 15살 미만이 됐을 때는 담배 피지 않은 사람보다 거의 20배에 해당되는 폐암의 발생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담배를 일찍 피우면 피울수록 더 많이 피우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내가 살 수 있는, 아니 평균 살 수 있는 나이보다 10년 일찍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주희 씨죠. 이주희 씨도 생애 마지막에 폐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마지막을 보내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지금 위에서 호스피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분들을 뵙기도 하고 또 협진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40대, 50대 젊은 폐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저희는 절대 암 환자는 없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더라도 담배 피면서 짧고 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그렇게 우리의 짧고 굵은 좋은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사망률도 높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흡연 때문인데요. 예방도 치료도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기자입니다. 50여 넘게 담배를 피운 70대 중반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계속되는 기침과 가래에 시달리다 이제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까지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아프면 흑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수지 차원에는 기분까지까지 많아요. 그냥도 고통스러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 연기 같은 유해한 입자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고 폐는 팽창하면서 폐기능이 망가지는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여기에 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달고 사망률도 높은 질병입니다. 지난해 환자는 23만 5천 명, 6대 4의 비율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특히 70대는 2배 이상, 80대는 3배 가까이 남성 환자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성 흡연율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천식 증세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를 통한 정밀한 원인 진단이 자, 이거는 이쪽 폐는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 폐고요. 이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시다 보니까 딱 봐도 숨이 찰 수밖에 없겠죠. 정상 폐에 비해서 숭숭숭 구멍이 뚫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폐 기능을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폐 기능이 한 100이라고 봤을 때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서서히 폐 기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담배 피는 분의 폐 기능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간에 담배를 끊었을 때는 그 감소되는 비율은 그래도
계속 담배를 피시는 분에 비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담배를 끊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남은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담배 피는 주인을 만나는 게 정말 죄라고 우리가 혈관병, 우리가 버거시병이라고 있는데요. 40대 정도, 30, 40대에서 다리에 동맥이 막히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담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 그리고 노인분들 이제 중풍이죠. 그 원인도 바로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흡연자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람의 혈관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름때가 나오는 거죠. 혈관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기름때로 인해서 큰 병에 걸리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이 담배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예방하는 원칙으로 바로 이렇게 담배를 끊는 것을 항상 제1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남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가 두려워지는 이유, 네, 발기에 대한 문제죠. 실제로 20년 동안 담배를 한 갑씩 피게 되면 10명 중 5명, 반은 발기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모식품의 산수유,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비 무슨 약도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안 좋은 걸 뭐냐면,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빨에도 그렇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담배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직접적인 담배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간접 흡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김포공항에 있는 흡연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금연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만 모아서 담배를 피는 흡연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 잔변기가 자욱한 데서 이렇게 열심히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 연기는 2가지 종류가 있죠. 실제로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담배 연기가 있고요.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쭉 스물스물 올라가는 담배 연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빨아들이는 담배 연기도 안 좋지만 옆으로 나오는 연기는 훨씬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니코틴은 한 21배, 어떤 발암물질은 130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흡연실 안에서 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내가 길거리에서 핀다고 하더라도 그 옆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간접 흡연이라는 것은 자녀가 흡연할 확률을 1.5배 늘린다고 얘기하고요. 자녀의 폐암 발생을 2배, 치매 가능성을 1.5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의 흡연은, 아빠가 담배 피운다는 것은 바로 자녀 흡연의 조기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죠. 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친구, 가족을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것을 그냥 두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을 죽어가도록, 남편을 죽어가도록, 자녀가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담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실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배 피는 거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뭔가 좋은 느낌을 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더럽히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썩어들게 하고 나를 타들어게 하는 것이 담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담배값에 광고 어떤 경고 문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담배 피신 분들 보시면 이제 경고 문구가 들어갔죠. 이런 뭐 담배 해로운, 건강에 해로운 담배 뭐 이런 발암물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고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배 회사에 대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그 건강이 나빠졌고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경고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고 문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담배 피다 병 걸리면 다 니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외국에서는 이렇게 담배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될 것은 바로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모습, 담배의 모습,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담배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 어떤 분들은 담배는 이게 니코틴 때문에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습관이야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흡연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니코틴 중독이라는 부분이 있고 습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부분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독이란 부분은 우리가 니코틴 중독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가 설문지도 있는데요. 크게는 딱 두 가지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얼마나 피우나?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나?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후 정도에 담배를 피우고 한 10갑 미만으로 담배를 피운다면 니코틴의 중독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십니다. 하지만 5분 이내에 일어나자마자 5분 내에 담배를 핀다거나 담배를 1갑 이상 핀다고 한다면 니코틴 중독도는 중등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도는 행동요법으로만으로도 끊는 게 가능하고요. 중등도 이상의 니코틴 중독은 행동요법에 덧붙여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담배를 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배를 피고 싶다라는 느낌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자, 담배를 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무의식적인 과정에 뭔가 생각하는 명확한 과정을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한 다른 습관을 만들기 위한 행동요법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담배를 피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첫 번째로는 그것을 3분에서 5분을 꾹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흡연에 대한 충동이 조금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정말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죠? 그 생각을 꾹 참고 한 3분에서 5분 지나가면 그 생각이 넘어가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참기는 어려우니까 심호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술 마시는 상황, 뭔가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상황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 나의 담배에 대한 관심을 다른 걸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도 그냥 끊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끊는 사람, 그분 참 정말 독한 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중독에 의한 금단 증상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대체요법, 그다음에 항우울제 이런 약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 136. 담배를 끊게 되었을 때요, 첫 달이 가장 힘듭니다. 금장 증상도 가장 심하고요. 이 첫 달을 넘기는 게 가장 금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3. 3달 동안 흡연에 대한 욕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상담을 하면서 이 3달을 잘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 6달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의 삶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금연이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자담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를 피게 되면 뭔가 좀 금연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담배의 성분이 뭐냐면은 결국엔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그 어떤 캡슐을 가지고서 담배처럼 피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보다 대부분은 더 많은 니코틴을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담배를 끊기보다는 담배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니코틴 중독에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자 담배 끊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병원, 일산병원 2층에 가정의학과회를 오시면 제가 또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담과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니코틴 패치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무료로 또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1544, 9030 이런 금연 콜센터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일산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진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선생님들이 각 병을 보시면서 특히 이 금연에 대해서 이 환자분들을 같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협진을 봤는데요. 어떤 과가 있을까요? 혈액종양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여러 과 등등 여러 가지 과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암, 뇌졸중, 심근경색, 폐질환 같은 질병들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협진이 오게 됩니다. 이런 협진을 받을 때 저의 마음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병에 걸린 한 발 늦으신 분들이죠. 그죠? 금연을 하기엔 어쨌든 한 발 늦으신 분들입니다. 나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 둘 중에 어떤 모습일까? 그 선택은,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한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울 만큼 피웠습니다. 네, 즐길 거 다 즐기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더 늦기 전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꼭 담배를 피우신 분도 있다면 끊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이렇게 그게 자체로 어떤 내가 이상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끊었다가도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몇십 년 동안 피워왔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그런 특정 상황들이 됐을 때 실제로 예전에 그 담배를 피면은 그게 좀 좋았었는데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시 시작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을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피우는 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피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다시 또 끊게 되고 또 어쨌든 금연할 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금연하시는 시도를 갖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담배를 끊으셨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피웠던 담배에 대한 영향은 확실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까 혈신 환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진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자분들이 다른 그 이외에 더 큰 문제들을 예방하는 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피워왔고 또 병을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끊는 것이 그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